안녕하세요. 해원 컨설팅 연구소 소장 해원 이충훈입니다. 법성계, 해원이가 풀어보는 법성계,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제 응용할 것인가. 오늘 법성계 세 번째 구절인데요. 오늘 할 구절은 이런 내용입니다. 무명무상, 무명무상. 절일체다. 절일체다. 지난번에 문장은 그거죠. 법성원용 무이상. 법이라는 상품은 원용해서 원만하게 잘 융합되어 있어서 두 개 아니고 하나고. 그 다음 문장은 제법부동 본래적이다. 모두 법은 부동 움직이지 않냐고 본래 적적하다, 본래 고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 문장은 무명, 이름도 없고 무상, 상도 없다. 절, 일체가 다 끊어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문장이 이제 어떻게 해석할지는 여러 가지 이제 해석을 하는데 우리가 처음에 법성이란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법성은 이제 원용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두 가지 해석을 나누어져 있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런, 법성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원용해서, 두 개의 이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다. 즉,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세상의 진리라는 것은 단 한 가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법성 또 하나의 성품을 보면 무명하고 이름도 없고 무상해도 상도 없다. 다 모두가 일체가 끊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 불교의 진리는 보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세상사 인연법에 따라 움직인다 했잖아요. 인연법에 따라 움직이니까 본래 자성이라는 것이 없다. 본래 자성이 없다. 또는 본무자성이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본무자성, 이렇게 본래 성품이 없다. 다 인연 따라 움직이지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우리가 세상의 진리란 것은 그렇게 명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어떻게 어떤 형상도 있는 거 아니고 세상사 모두가 다 끊어진 그러한 상태다. 바로 이 말은 다른 걸로 해석을 하자면 이런 거죠. 진리라는 것은 어떻게 특별하게 우리가 이제 무이상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다 했잖아요. 하나가 되려면 이미 이름 그 자체도 없다라. 그 자체 이름이 정해졌다 그러면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부부라면 부부 이유가 아니고 있다라. 벌써 개념이 개념이 벌써 분리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진리라는 것은 다 하나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만하게 융통해서 다 하나라고 얘기하는데 벌써 어떤 이름도 있다면 거기에 속하지 않냐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떤 것을 사랑이라고 정해주면 이렇게 사랑이 아닌 것과 사랑인 것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불교에서는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것 같아요. 분별심을 갖지 마라, 분별심을 갖지 말라고 맨날 우리가 불교에서 불자들은 노상하는 얘기가 바로 이 분별심을 갖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분별심을 안 가지려면 바로 이름까지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세상에 보면 우리가 인간들이 참 이름을 많이 정해져 놓잖아요. 산도 이름이 정해져 있고 피부도 여러 가지 표피라든지 안 있고 또 이 피부 속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세포 이름까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물며 그런 이름까지도 없어야 우리가 완전한 원흉이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또 무상, 상도 없다. 예를 들어서 이게 상이란 말은 이런 게죠. 이게 이제 기우개인데
이런 지우개가 형상을 딱 우리가 정해져 버리면 과연 그게 이 원흉이라 얘기를 할까요? 물론 지난번에 제가 해석하기로는 이런 예를 들었죠. 제가 아는 거래체 중에 알루미늄 합금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 알루미늄과 다른 것이 다 그 속에 녹아 들어가지고 하나에 식으면 이렇게 합금이 된다고 얘기를 하다시피 만약에 그런 형상마저도 있어서 딱 보면 이건 안 되고 이거는 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돼? 하나가 원흉이 될 수 없겠죠, 그렇죠? 여기서 부부라면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다. 그러면 이미 벌써 이 하나가 되려면 남자가 있어야 되고 여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다 그 속에 받아들이려면 어떠한 것도 행체라는 것을 명명을 하면 안 된다. 행체라는 것을 주장하면 안 된다. 예를 들어서 너는 잘생긴 사람 이리 오고 너는 못생긴 사람 저리 가라. 그렇게 배척하면 원흉이라는 게 안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보니까 일체 이름마저도 상마저도 다 끊어야 된다. 그러니까 또 다르게 이름 없는 거죠. 무명. 이름 없는 것마저도 상이 없는 마저도 그것마저도 쉽게 말해서 우리가 세상에 많은 것은 이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 이름 없는 것까지 세상에 만약에 이름 정해져 있다면 이름 정해지 않는 것도 또 형상이 없다면 형상이 있다고 했을 때 형상이 없다고 하는 그 자체마저까지도 절 일체를 다 끊어야 진정한 법의 세계다. 진리란 것은 하나가 되려고 하고 원만하게 융통하려고 하는데 어떠한 것도 우리가 그런 개념에 포섭되려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잖아요. 물이라는 거 보면 어느 곳에도 다 이게 네모상에도 들어가고 둥근상에도 들어가고 어떤 세모상에도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다 원만하게 다 되려면 어떤 것들에도 막힘이 절쳐 어떤 것도 막힘이 없어야 진정한 법의 성품이 된다라고 바로 그렇게 이제 이 해석을 하는 사람 있고 또 하나 해석은 이거는 제가 주장하는 것 중에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음 문장에 이제 정지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정지라는 나오면 정거점자 정지라는 대목이 나오는데 정지소지라는 말을 또 이렇게 이제 이 정지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뭐냐면 정득한 지혜, 증명된 지혜.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등등 우리가 깨달음을 부처님 말씀 그건 또 깨달은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깨달음에 얻은 것을 바로 정지랍니다. 정지 다른 말로 그렇게 하는 깨달음을 얻는 이와 같이 깨달음을 얻는 것을 정지를 하는데 그럼 요 앞에 문장과 연결되려면 이 깨달은 진리를 얻으려면 어떻게 돼? 무명무상절제 일체 모든 것으로부터 내가 끊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량을 갖춰야 정지가 되지 않느냐. 부처님도 이 보리수 아래 깨달음을 얻을 때 이 세상의 모든 사실을 다 끊어보잖아요. 마지막에 내가 이제 깨닫지 않냐면 이 자리에서 깨닫지 않냐면 내 목숨마저도 내려놓겠다. 그런 일념으로 다시는 내가 어떤 것도 하지 않겠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결국은 깨달음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바로 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더라고요. 정지가 되려면 바른 지혜에 얻었다고 증명을 받으려면 일상생활에서 여기 이 무명, 무상, 절철 그러니까 어떤 아까 그거랑 앞에 부분하고 똑같은 해석이겠죠, 그렇죠? 이름도 쉽게 말해서 순자도 끊고
술도 끊고 모든 것을 끊어야 어떤 목적을 달성을 하듯이 이 세상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이런 거 뭐 우리가 뭐 겉으로 보이는 것만 끊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세계마저도 무명무성 보이지 아니한 세계도 모두 다 끊어야 정지가 되지 않느냐, 깨달음 세계에 도래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제 이 대꾸 어떤 문명의 형상을 보면, 법매 구절의 형상을 보면 대부분 선사들은 앞에를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즉 쉽게 말하자면 이 법성, 법이라는 성품에 대해서는, 법이라는 성품에 대해서는 원만하고 융통하게 잘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이듯이 우리가 그런 것은 우리가 법성이라는 것은 바로 무명무성 절일체다. 일체 어떠한 세계도 다 어떤 상에 머물리면 안 되고 어떤 것도 다 포섭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뜻으로 많이 해석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해석에 선택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이제 이런 법성을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정진하려면 바로 부처님의 지혜를 만큼 얻으려면 그만큼 각오가, 모든 것을 끊을 수 있는 이런 각오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거는 자, 현대적으로 우리가 법성계를 공부하고 어떻게 한다는 것은, 뭐 우리가 법성계는 이 의상대사가 함경에 요약을 한 그런, 그러니까 의상대사가 깨달은 내용을 하나의 개성으로 풀이해놓은 것이 바로 법성계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법성계를 단순히 뭐 이런 뜻만 갖고는 내한테 체화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세 번째 구절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어떻게 현대적으로 받아들일 건가 봤었을 때 저는 이제 이런 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 고시 공부를 할 때 뭐 대학교 1년대 갈 때는 이제 뭐 행정고시 공부도 하기도 하고, 행정고시 공부해서 안 되어서 이제 군대 갔다가 사법고시 다시 바뀌고 그렇게 했는데, 물론 1차, 2차까지도 합격하고 나머지 이제 마지막 3차도 면접이 떨어봤지만 제가 과연 왜 떨어졌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이런 생각 가진 같은 내 마음속에 제가 뭐 말을 못해서 떨어진 것보다는 실력이 부족해서 떨어졌겠죠. 그렇죠? 그 이유가 그 어떤 미래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겠죠. 불안감. 내가 과연 여기에 합격할 수 있을까? 또는 합격해서 그 다음에 뭐를 하지? 예를 들어서 합격하고 난 다음에 판사가 되면 그 다음에 뭐 하지? 변호사가 되면 다음에 뭐 하지? 검사가 되면 뭐 하지? 항상 이는 다음이라는 것이 뭘까? 불안감. 내가 다음에 또 떨어질 때 다시 공부를 할 수 있었을까?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런 자꾸 오로지 이런 주변 상황에 대한 불안감에 깔려 있다 보니 제대로 공부가 되어 있지 않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해석하고 싶다는 뜻이 바로 그런 차원에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 이 세상에서 요즘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점점 이제 엔데믹 시대 다 풀어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지만, 근데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 그러면 참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하려면 어떤 내가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라고 봤었을 때, 요거 이 무명무상 절일체처럼 우리가 이 어떤 것도 내가 공부에 방해되는 요소는 우선 다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되지 아니하겠냐라고 말씀드린 거죠.
극단적으로 어떤 예가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부부가 살다 보면 뭐 헤어질 수 있고 또 별거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자식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자식 문제. 쉽게 말해서 왜 자식 문제가 이러냐면 뭐 우리 가사에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아버님 날라시고 어머님 날 길러셨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항상 그런 얘기합니다. 애는 아버지가 낳은 거고 엄마는 뱃속에서부터 배 바깥에서 기르는 것뿐이지 진정한 애를 낳는 것은 아버지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헤어졌을 때 엄마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 기른증이 뭐지 못해가지고 애를 자꾸 이제 데리고 간다 이거죠. 데리고 가면 그때부터 이 애는 아빠의 애가 아니라 엄마의 애기 때문에 더 큰 고생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애 씨앗은 아버지기 때문에 아빠한테 맡겨두고 떠나가야 아까 말한 내가 나의 현재 남편과 헤어지고 싶을 때 진정으로 잘 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계속 고리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 이거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부처님만큼 그런 합리된 정득된 지혜 믿을 수 있는 이렇게 정지가 되려면 모든 것을 끊었다시피 아까 그런 자식마저도 인연의 고리를 끊어야 제대로 내가 독립을 할 수 있고 이별의 목적, 헤어짐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또 우리가 해온 컨설팅 연구소를 하면서 이 모토가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창업을 하려면 크게 세 가지를 갖춰줘야 해야 된다 했거든요. 전지인 갖춰져야 된다는데 천은 바로 시기거든요. 시기고 지는 이제 우리가 장소를 말하는 거고 인이라는 말은 어떤 내가 도와줄 사람 그런 나타났을 때 이렇게 이제 사업을 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창업을 한다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창업한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갖춰졌을 때 창업을 해야 되듯이 이런 것을 안 갖춰졌을 때 창업을 한다 그러면 곧 실패한다거든요. 실패. 그래서 이런 것들 안 갖춰졌다면 창업한다는 그런 생각마저도 절일체 다 끊어버리라. 말씀하는 절일체. 내가 창업이라 하겠다는 생각. 그것도 다 끊어야 되지 않냐. 저처럼 고시 공부에 떨어져서 많이 떨어지지 않냐고 합격하려면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불안, 미래, 오로지 현재 생활에서 투철하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누가 상담하는 얘기인데 자꾸 미래가 불안하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절대 신은 인간한테 해결하지 못한 그런 숙제, 과업은 주지 아니한다. 신은 다 내다보고 당신이 해결할 수 있기에 그것을 준 거지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주지 않냐함을 알고 어떤 것도 어려움에 대해서 어렵다고 표시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처럼 저는 이제 끝으로는 제가 자꾸 왜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뭐 절일체가 아니더라도 무명무상 절일체 일체를 끊는 것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람은 항상 그 선택의 기로가 있을 수 있거든요. 선택. 이것을 A를 선택할 건가 B를 선택을 할 건가. A를 선택했으면 당연히 B라는 선택 범위에서 들어온 것은
당연히 제외시켜야 되겠죠. 그렇죠? 이와 같이 이름 없는 무명, 이름 없는 것마저도 꺼내야 되고 형상이 없는 것마저도 꺼내야 되는 상황에서 많이 보이는 비마저도 자꾸 아쉬워서 하게 되면 결국은 내가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없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일을 추구할 때 항상 이런 구조를 생각을 하십시오. 해운 컨설팅 소장이 무명무상 이름 없는 것까지도 또 모양 없는 것마저도 꺼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내가 이와 같이 보이는 어떤 장애 요인을 내가 끊지 않냐면 어떻게 내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굳은 결심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내색이면 어떤 것도 이제 쉽게 잘 되지 않겠나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요 정도 하고요. 또 잠깐 제가 또 공지방송을 하나 하자면 왜 해운 컨설팅 연구소가 사이트에서 장래 이맘때 되면 띠별 영상을 띠별 새해 운세를 방송을 하고 있는데 왜 원래는 이제 안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제가 방송하고 있는데요. 제가 유튜브 방송 채널이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해운 컨설팅이 있고 사실 제가 부동산 쪽으로도 어떤 컨설팅을 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요즘 부동산에서 많이 수익을 얻지는 못하는 시대인데 어떻게 사람들이 많이 재물과 복이라고 따졌을 때 자꾸 재물을 연관시키잖아요. 그렇죠? 해운 컨설팅은 자꾸 인문학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자꾸 재물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 좀 못마땅해서 요 부동산 컨설팅 쪽에 제가 이제 이렇게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찾아 들어가느냐? 그냥 똑같습니다. 그냥 검색을 그냥 해운 컨설팅 연구소 해운 컨설팅 연구소 이렇게 치시고 나머지 떼어서 이제 본인이 알고 싶은 2023년 새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범띠라면 범띠 운세 이렇게 검색에 찾아 들어가면 작년처럼 이렇게 새 운세를 게재 올리고 영상 올리고 있으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작년보다 좀 내용이 좀 풍부하다고 얘기를 한답니다. 여러분들이 삶에 조금이나 어떤 부동산이나 인연관계, 궁합관계를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된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해운 컨설팅 연구소 입력하고 이제 2023년 새해 자기가 알고자 하는 띠, 범띠든지 토끼띠든지 이렇게 검색을 해가면 되는데 지금 이 참고적으로 이렇게 다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띠별 운세를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요거 이제 다음에 시간에 아까 정지소지 그 대목에 대해서 남는 구절은 정지소지 비여경이란 대목이 있는데 요건 또 다음 주에 또 해석을 해주고 또 현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